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르다. 류익은, 이민택, 임지선, 최현준, 하어영, 지음. 시대의 창 출판사. 지훈이 살인사건 그 뒤 4년. 현옥씨 이야기. 취재 중 가장 당황스러웠던 점은 다른 어느 곳보다 구청에서 현옥씨에 대해 무척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현옥씨가 2년 전 넷째를 낳아 한 병원에 입원시킨 뒤 찾아가지 않아 구청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솔루션 위원회가 열렸다고 했다. 당시 현옥씨는 다른 아이들은 잘 키우고 있는데 이 갓난아기는 애들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이기 때문에 빨리 보육시설로 보내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 솔루션 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위원들이 현옥씨가 지훈이 살인사건 관련자인 것도 알았다고 했다. 아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개입해 갓난아이 사례를 처리할 생각도 했으나 현재 학대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단순히 시설 입소 처리만 했다고 한다. 지훈이 사건에서 살인을 한 건 아빠고 지금 엄마는 못 키우겠으니 맡겨달라는 것뿐이니까 그 갓난아이 한 명에 대해서만 개입했다는 설명이었다. 심지어 현옥씨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 일에 개입해 갓난아이의 위탁을 결정했음에도 현옥씨 아이들의 기록을 이어나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물론이고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지석이의 새로 태어난 동생이 병원에 방치되다 보육시설로 보내진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지석이, 지현이, 지민이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기회가 이렇게 또 날아가 버렸다. 그가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받은 자신의 상처를 돌보고 아이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법, 갈수록 고집스러워지는 서너 살 아이를 돌보는 법 등을 배웠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후 그는 아이를 또 낳았다. 아이 낳기가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니 예뻐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현옥씨는 9살, 5살, 4살, 3개월 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반지하 집에서 자신은 행복하다고 했다. 가장 큰 아이인 지석이는 고분고분하고 동생들을 잘 돌본다고 했다. 자신이 밤새 부업이라도 하는 날에는 자다 일어나 옆에 와서 어깨를 주무른다고 했다. 그런데 단 한 아이, 4살 지민이 때문에 괴롭다고 했다. 지훈이도 이랬어요. 정말 힘든 아이였죠. 지민이가 지훈이 비슷해요. 현옥씨는 대뜸 죽은 아이 이야기를 꺼냈다. 사건 당시 뱃속에 있던 넷째, 이제는 4살이 된 지민이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말 애를 보지 않고는 어느 정도로 영악한 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엊그제는 소주 3병 먹고 그냥 지민이만 데리고 죽을까 싶어 연탄까지 한 장 사놨어요.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있었다. 보통 애가 아니에요. 거짓말에 도벽에 머리 회전은 어찌나 빠른지. 벌을 세우고 때려도 절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걔 떼쓰고 우는 소리 때문에 쫓겨나서 얼마 전에도 이사를 한 거예요. 걔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지민이와 지훈이는 계속 겹친다. 지훈이도 이랬어요. 때를 심하게 부리고 식탐이 심하고
공격성이 강했죠. 그래서 따로 잤어요. 죽던 날도 새벽에 깨서 마이쮸 달라고 하는데 그냥 자라고 하니까 울고불고 문을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때린 게 그렇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의 엄마가 자신들의 학대로 죽은 아이와 현재 양육하고 있는 아이를 똑같다며 비교해 말하고 있었다. 밤마다 집 밖으로 들리는 울음소리, 식탐, 공격성, 거짓말, 엄마에게 받는 미움의 정도까지 둘은 비슷했다. 지훈이는 힘든 아이였기에 현옥 씨는 아이를 토요일 밤까지 맡아주는 어린이집에 보냈다. 지민이도 현재 밤 11시까지 돌봐주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다. 지훈이도 어린 동생의 얼굴을 핥히는 등 난폭하고 때를 잘 쓴다는 이유로 작은 방에 혼자 자도록 했다. 형벌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지민이도 마찬가지였다. 어린 동생의 얼굴을 핥히는 등 난폭하고 때를 잘 쓴다는 이유로 작은 방에 혼자 자도록 했다. 어린이집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밤늦게 집에 와서 다음날 아침까지 짧은 시간인데도 늘 새벽이면 사달이 났다. 지민이도 지훈이처럼 새벽에 냉장고 주변을 맴돈다. 식탐이 꼭 시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현옥 씨가 말했다. 부부는 4년 전 경찰 조사에서도 지훈이가 새벽에 깨서 울면 자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현옥 씨는 지민이를 심하게 벌주고 때린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거짓말을 말도 못하게 해요. 도벽도 심하고요. 혼자 어디서 과자를 훔쳐먹고는 안 들키려고 봉지를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가방에 숨겨놔요. 몇 시간이고 벌을 세워두면 선체로 오줌을 싸요. 나 보라는 거죠. 팬티를 빨게 하고 또 벌을 세우면 또 서서 오줌을 싸요. 도무지 친엄마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도 했다. 어린이집에 늘 이야기해요. 애를 때려달라고. 말 안 들으면 때려달라고요. 맨날 선생님들이 기함에서 전화하곤 해요. 애가 선생님 가방을 뒤지질 않나. 말 안 들어서 벌로 혼자만 간식 안 주니까 몰래 부엌에 가서 포도를 훔쳐먹고 씨를 다 뱉어놨다더라고요. 반항심이 말도 못해요. 선생님이 혼을 내면 도저히 애 울음소리라고는 할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운대요. 그럴 땐 달래지지가 않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라도 제 목소리를 들려주면 또 그쳐요. 지민이를 데리고 가 얼마 전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다고 한다. 의사가 욕구불만 애정결핍이라는 뻔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한테 위계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고요. 엄마고 뭐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는 이제 자신도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상담비가 비싸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옥 씨는 4년 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다. 남편이 구속된 뒤 만삭이었던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다. 갈 곳이 없어서였다. 시아버지는 아이를 업은 며느리에게 뜨거운 라면 냄비를 집어던질 정도로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그곳에서 지민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졌다. 6개월 뒤 아이를 도로 데리고 왔는데 현옥 씨는 그때 아이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옥 씨는 취재진에게 지민이를 시설에 맡길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호소했다. 그를 만나고 돌아와 각종 재단, 비영리기구, 아동보호 관련 기관, 구청, 주민센터 등에 연락해 지민이를 현옥 씨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1시간이라도 빨리 떼어놔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 냉장고 옆에서 벌 서며
오줌을 싸버린 뒤 매맞는 지민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보았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덜 학대할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만 원쯤을 줄 곳은 없었다. 게다가 현옥 씨가 한 달에 6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긴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여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 까닭에 현옥 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금리가 비싼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또 현옥 씨에게 늪이 됐다. 현옥 씨를 만나고 온 뒤 며칠이 지났다. 사달이 났다. 현옥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며칠 전 지민이가 밤 11시 30분에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자라고 이불 깔아주고 다른 방에 가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애가 방에 들어와서 화장품 다 끄집어내고 냉장고 문 열어 김치를 다 퍼먹고. 현옥 씨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 자신은 더 이상 지민이를 견딜 수 없다고 했다. 현옥 씨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지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벌을 주었다고 했다. 그의 평소 지론처럼 호되게 벌을 주었을 테다. 그 모습을 본 친정어머니가 이러다간 네가 애한테 허튼 짓 할 것 같다며 지민이를 잠시 맡겠다고 했다 한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지민이는 그 새벽의 지훈이처럼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일단 지민이의 시설 입소를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보자고 현옥 씨를 설득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뒤로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무조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지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현옥 씨는 연락을 끊고 아이들을 데리고 영영 숨어버릴지도 모른다. 우선 지원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상담원과 현옥 씨를 연결했다. 한 차례 폭풍이 더 지나갔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아이들의 학교와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주변 조사에 나선 다음 날 현옥 씨가 또 흥분해 전화했다. 지민이 어린이집 원장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지민이를 밤 11시까지 맡아주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줬는데 이제 와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느냐고 따지더라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지민이 학대와 관련한 불똥이 튈까봐 염려해 곧바로 현옥 씨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신뢰하고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득하는 과정이 다시 필요했다. 지석이 생각을 해보라고. 혹시 동생의 죽음을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말에 현옥 씨는 조용해졌다. 그때 몰랐더라도 커가면서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동생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고. 하지만 한 번도 묻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자기 동생은 지연이, 지민이, 그리고 갓난아기 뿐이라고 말하던데요. 결국 지석이가 현옥 씨가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며 의지하기까지 했던 아이가 가장 많이 아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신과 치료가 시작됐고 의사는 지석이의 마음속에 너무 큰 불안이 쌓여 우울증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현옥 씨는 이제 곧 아이 아빠가 출소해 아이를 찾아올 텐데 아이가 더 불안해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